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줬던 돈봉투를 돌려받았다던 카페 사장이 사실은 받은 적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카페 사장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정우택 부회장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정 부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다른 배후 세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주 증평통합과 증평 IC 개명이 불거지자 증평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은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CCTV에서 직접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는데 정작 카페 사장은 돌려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카페 별관, 한 남성이 흰 봉투를 내밀자 상대가 몇 차례 거절 끝에 뒷주머니에 넣습니다. 봉투를 건넨 건 이 카페 사장, 상대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정 부의장과 보좌관 일행이 이 남성에게 소고기와 양주 등 식사 대접을 받던 자리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카페 사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게를 차렸다 주변 신고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정 부의장에게 해결을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정 부의장은 봉투는 받은 당일 돌려줬고 며칠 뒤 따로 공식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 정치적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주시 알아보니까 이거는 거기 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란 건 이미 7월 달에 우리 비서진을 통해서 본인한테 다 통보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무슨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자리가 전혀 또 아니었고. CCTV 영상에서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정 부의장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카페 사장은 변호인을 통한 기자회견을 자청해 봉투를 돌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속 봉투에 든 100만 원과 후원금을 비롯해 800만 원을 건넸다는 자필 메모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후원금 계좌를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후원금 좀 해라 해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첫 보도 이튿날 돌려받은 것 맞다고 특정 언론에 인터뷰했다가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수사가 되고 또 나중에 재판이 되면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거짓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카페 사장이 말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봉투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 부의장이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시민단체가 정 부의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카페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 부의장이 봉투를 돌려줬는지 아닌지 카페 사장의 말은 며칠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 사장 측은 정 부의장 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정우택 부의장 측은 오히려 다른 배후 세력의 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충북이 돈봉투 CCTV를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카페 사장은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우택 부의장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고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정 부의장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부의장 측 해명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봉투를 돌려준 적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후원계좌로 있는 거 있고 저희가 못 드린 거는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돌려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카페 사장이 입원한 병원에 정 부의장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했고 보복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오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정우택 의원 보좌관이
그 기자를 연결해 주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은 카페 사장이 선관위까지 가서 진술한 것을 열흘이 지나 번복했고 법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반드시 그 뒤에 저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는 정 부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야 마땅하고 만약 업자의 주장이 맞다면 정우택 의원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정치적 액션으로 평가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민의힘 청주권 총선 후보들이 원팀 결성을 선언하고 대표 공약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 정우택, 서원 김진모, 흥덕 김동원, 청원 김수민 후보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의 정책 실행력과 예산 집행력으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할 공약으로는 청주 지하철 시대 개마, 청주 교도소 이전,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송 유치, 청주 공항 중심 청주 북부권 신경제 생활권 프로젝트 등입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증평이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증평군을 청주시와 통합하자, 증평 IC 명칭을 바꾸자 이런 주장에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군수까지 직접 나서 반대 추진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발단은 청주 청원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증평 군민들의 주민투표 찬성을 전제로 청주시와 증평군을 통합해 청주 특례시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 굉장히 큰 자산인 청주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에서 증평과 청주의 통합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시너지, 승수 효과에 대한 이제 공약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주당 소속의 한 청주시 의원은 지난달 5분 발언에서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명칭을 북오창 IC 또는 북청주 IC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구역상 청주시 오창읍에 증평 IC가 위치했던 터라 제기되던 주장을 다시 꺼낸 겁니다. 관련 연구 용역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공식적인 양 지자체 간 소통회장을 만드는 등 이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나온 정치권 발언에 증평군은 지난 4일 군수가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증평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역 원로,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강한 반대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뜬금없이 증평 군민의 정서와 반하는 통합 얘기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증평군은 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분노, 망언 같은 표현으로 당시 회의 상황을 전하며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민감한 얘기에 증평 진천음성 후보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임호선 민주당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경솔한 주장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대수 국민의힘 후보는 증평 인구를 보태 청주 특례시를 만든다는 건 단견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대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5배 많은 2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재학생들이 대학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창섭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강의실과 인프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요청을 철회하고 의과대학 교수회와 학생들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은 지난달 20일 집단 휴학기를 제출하고 무기한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건설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은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안전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띠까지 둘러맨 7, 80대 노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은군이 추진하는 제3산업단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생활 위협하는 산업단지 철회하라! 주민 대부분이 60살 이상의 농민인 상황에서 농지 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마을과 인접하다 보니 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악취 같은 각종 오염원에 지역 주민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둘러싼 보은 제3산업단지의 조성 면적은 84만 제곱미터. 마을과 가까운 곳은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불과 5m, 7m, 8m의 공장 부지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데 공단과 주택이 이렇게 가까운 적이 있는지. 더 우려되는 점은 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 가운데 지난 2022년 폭발 사고가 났던 반도체용 가스업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생산하는 가스가 폭발 위험이 매우 높은 인화성 가스인 만큼 또다시 폭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밝혔는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기에서 옆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에 대해 보은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장 폭발 위험에 대해서도 과거 사고는 공장 준공 전이라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보은군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번복할 수 없다며 계속 주민들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괴산읍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알고 있던 두 남성은 전화상으로 다투던 것을 화해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가 또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가 최근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노선 개편의 중심인 수요 응답형 버스는 버스 사각지대인 외곽 지역에 만들었고 개발 지역 노선은 운행 구간이 길어 불편함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력 충원 없는 무리한 배차 부담은 버스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 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기존 142개 노선을 98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청주 중국 간 항공 노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최근 중국 민용 항공국으로부터 청주공항에서 칭다오, 사냐, 하이어오, 진안 등 중국 4개 노선에 대한 경영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안전 허가와 공항 슬롯 확보, 지점 설립 등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허가 노선에 대한 취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47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충북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5달 연속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 2.8%대로 내려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산물이 11.2%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특히 신선과일이 1년 전보다 39.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1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 판매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현장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가 충북 최초로 발명특허 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반도체고는 올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발명특허와 관련된 수업 운영과 학생 동아리 운영, 교사 연구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발명특허 고등학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명과 지식재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가 생활 속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해 매달 11일 너도 나도 워킹데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11일 시청 광장에서 첫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